됐나요? 가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83번을 풀어드렸는데 좀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83번 잠깐 점검만 하게 되면 이건 미분종 때문에 헷갈리는 문제는 아닙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의 해석에 포인트가 있는 문제인 거고, 봐봐. 얘 위의 점 차근차근 들어가 볼게요. 이제 그 뒤에까지 배웠으니까 얘 위의 점 수영아 뭐 하는 소리지? A. 그렇죠. A. A 3승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1이 얼마다? B라는 걸 일단 하나 알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그 다음에 갑니다.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수업 연주야 이거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아, 뭔 소리야? 야,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걸 기호로 어떻게 쓰지? F 다시 A라고 쓸 수 있겠죠. 그죠? 정확한 명칭은 프라임이 맞습니다. 알겠죠? 선생님이 그냥 약칭으로 알겠죠? 다시 부를게요. F-A가 최소일 때 뭘 구하래요? A 값, B 값 구하는 거 맞죠? 그지? 이 문제 풀기 우리 어떻게 했어? F-A 구했죠? 미분에서 A를, 네, A를 대입하면 3A 되고. 죄송해요. 알았어, 봐봐. 요거 맞죠? 맞습니까? 네. 이 2차식이 최소가 된 A 값 구해야 되는 거 맞죠? 그치? 그러면 얘는 어떻게 했죠, 우리 이거?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고요. 최소값은 꼭지점 좌표가 되겠죠? 얘리만 그렇죠.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죠. 이해했습니까? 최소값을 구하라 되지 않았어요? 최소가 될 때 A 값만 나오면 대입해서 B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런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넘어가도록. 이건 뭐 저번에 한 문제니까 한번 점검 한번 해본 뿐이고. 자, 여러분들 그 저번 시간에 그 스토리를 잠깐 얘기해드리면 여러분 노트를 보면서 좀 들어주세요. 노트 펴보시고 적진 않을 겁니다. 시간 아까우니까. 노트 펴보시고요. 저번 시간에 우리 뭘 배웠냐면, 야, 미분 정말 중요합니다. 알겠죠? 지금 특히나 이 문과 친구들이 미적분을 잘 푸냐 못 푸냐가 나중에 여러분들 3학년 때 경쟁력을 만들어 줄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미적분이 정말 중요한 거야. 뒤에 나와 있는 확률 통계는요, 솔직히 열심히 한 친구는 다 맞추는 문제예요. 근데 이 미적분 파트는 열심히 해도 어려운 파트란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는 꼼꼼하게 개념을 잘 이해하고 진행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일단 저번 시간에 배운 이야기들 좀 정리해드리면요, 예림아, 미분이 뭐라 그랬죠? 를 구하는 것, 그죠? 구하는 미분이라고 불렀는데, 그때 그럼 수영아, 동화함수가 뭐였죠? 그렇죠. 접선의 기울기를 쉽게 구할 수 있는 함수였습니다. 알겠죠? 그 접선의 기울기란 용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변화율을 배웠고요. 변화율은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있는데, 순간 변화율이 우리가 디테일하게 공부할 그런 의미였죠. 그죠? 그래서 순간 변화율의 의미는 두 점이 무한소만큼 떨어져 있는 상태의 기울기를 구한 거죠. 알겠습니까? 그 순간 변화율을 다른 표현으로 미분 계수, 접선의 기울기, 이런 식의 표현을 썼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주모 앞에 잠깐 봐봐. 그러면 어떤 특정 점에서 이때 여기 대입하는 값은 당연히 X값을 얘기하는 거죠. X가 A에 해당하는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구하는 공식이 뭐였죠? 리미트 H가 무한소를 선영아 풀이 좀 이따 하고 보세요. FHA 플러스 H 마이너스 F, 이게 바로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는 공식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이걸 증명은 쌤이 해줬지만 지금 증명이 기억이 안 나면 제끼시고 일단 이거 외우셔야 된다. 알겠죠? 그런 다음에 이거는 봐봐, 점이 바뀔 때마다 계속 이걸 구해줘야 되니까 불편하다고 했죠? 근데 뭐 했어? 이걸 일반하는 식으로 우리가 뭐라고 불러? 도함수라고 부르고요. 도함수의 표현은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잘 봐. y-라고 쓰기도 하고요. dx분의 dy라고 쓰기도 하고요. f-x가 쓰기도 하죠. 맞습니까? 이런 도함수의 정의는 뭐였지? 리미트 h가 무한소를 할 때 h분의 f x 플러스 h 마이너스 x. 이 식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외워주세요. 알겠죠? 오케이? 필요한 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도함수의 정의로 매번 도함수를 구하기도 귀찮아졌기 때문에 뭘 배운 거야 이제? 그 다음은요, 미분법을 배운 거죠. 기억나십니까? 미분법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다항함수 미분법 플러스 선형성, 한 번에 하나의 항식. 그 다음에 두 번째, 곱의 미분법, 한 번에 한 공식만 까자. 그지?
그 다음 합성함수 미분법 어떻게 하는 거야? 겉에 놈부터 까고 안에 놈 밖으로 빼서 다시 까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그런 관계에 대한 미분법을 정리했어요. 여러분들 숙제로 나온 게 그 미분법을 연습하는 문제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싹 풀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수영이가 풀어오지 않았고요. 네, 오늘 검사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남아서 시켜버릴까? 연주는요? 풀어왔니? 네, 이것들 안 되겠네요. 네, 오늘 나머지 부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네, 보이기는 좀 이따 따라오고 일단 수업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야, 이 마음을 먹으면 쉬는 시간에 보면 다 풀어. 알겠죠? 틀린 문제 몇 개만 풀어드릴게요. 저번 숙제는 어려운 내용이 없었기에. 알겠죠? 여러분, 금방 풉니다. 사실 30분 안 걸려. 93번 하나 가보겠습니다. 또 없나요? 예림이는? 89번? 그럼 두 개만 해볼게요. 89번과 93번입니다. 자, 숙제 안 해온 친구들 잘 봐. 자, fx가 얘일 때 f-1과 f 합성. 야, 이거 뭐야? f에 1을 몇 번 대입하는 거야? 두 번 대입하는 거 되죠. 맞습니까? 일단 시험으로 돌아갈게요. 얘부터 갈까? 이거 헷갈리면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 했던 거 있잖아. f라는 함수에 몇 번 대입하면 돼? 2번. 합성은 요게 더 편하단 말이야. 알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얘부터 갈게요. 일단 뭘 집어넣어야 돼? 수영아? 뭘 해야 돼? 1, 그렇지. 1. 맞습니까? 1 넣으면 빵! 그지? 맞아? 네, 빵. 빵 넣으면 얼마야? 빵은 빵이야? 빵은 마이너스 8이. 빵, 8. 얼마야? 마이너스 8. F 합성 F1이 마이너스 8입니다. 됐습니까? 자, F-1을 구하기 위해서 도함수를 구해야 되겠죠. F-X는. 이거 무슨 미분법 진행해야 돼요? 모른다고. 무슨 미분법이야? 합성함수 아닌 것 같은데. 고배의 미분을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연주야? 앞에 거 까면 얼마야, 연주야? 네? 앞에 거와 뒤에 거 있잖아요. 앞에 거 미분하면 1, 그죠? 뒤에 거는 그대로 쓰시고요. 플러스 앞에 거 냅두시고 뒤에 거 까면 얼마야? 얼마야? 3x 제곱 플러스 4x가 되겠죠. 수영이 알겠니? 여기 1을 대입하는 거죠. F-1은 그러면 1 넣어버리면요. 1, 2, 8 얼마냐? 11 더하기 1 넣으면 빵이죠? 11 되겠습니다. 그죠? 답은 11 마이너스 8이니까 3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해가 되겠니? 알겠니? 넘어가겠습니다. 쉽잖아. 재밌지? 그지? 재밌잖아. 너네가 봐. 뭐야, 수상 볼 수 있어요? 이제 할 건데요? 네. 아, 그래, 소리 들어! 어? 까먹지 말고. 하나요? 했다 그랬거든요. 13번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재미없다, 재미없다, 짜증난다, 이러니까 이제 수업이 재미가 없는 거 알겠습니까?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수영아. 그런 생각 하고 들으니까 그런 거야. 알겠죠? 어? 재미없어요. 자기 암시를 보세요. 알겠습니까? 재미없어요. 재밌게 해주세요. 내가 재밌게? 내가 어떻게? 왜 춤이나 출까 내가 여기서? 네. 어? 아, 노래 쌤 춤을 못 추기 때문에. 네. 노래 불러. 노래 부르면 너네 욕할 수도 있어. 네. 요즘 뭐 쇼미더머니에서 욕 많이 하더만. 네. 쌤한테 이상욕 할 수 있습니다. 됐거든? 네. 자, 여러분들 항상 선생님 얘기하지만 이 마인드 컨트롤 중요합니다. 알겠죠? 인생은 원래 힘들어. 그럼요. 살기 힘든 거야. 시간 옮기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자, 하겠습니다. 자, fx가, 자, x에 관한 다항식이야. 다항식이 뭐야? 항이 많아. 선생님, 뭐, 대답을 잘하면 내가 뭐, 도장에 쳐줄까? 도장 10개 보고 문상 이런 거 있잖아. 학교에서 이런 거 한다면서요? 안 해? 음료수 사도 돼요? 뭐? 좋아요. 알겠습니다. 네. 진짜요? 뭐야, 도장 찍어서. 뭐야, 그냥 하도요. 무슨 뒤에 있어야지. 참나. 네, 오늘 대답 잘할게요. 한번 내가 한 시간 지켜보겠습니다. 이 대답의 톤이 소를 넘어가야 된다 했으니까 예 말고 예 이렇게 쌤 이렇게 알겠죠? 너 왜 소리가 나지?
썰 이런 거 들어야지.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알겠습니까? 네. 오셨습니다. 자, 지금 분위기 아주 좋아요. 알겠죠? 자, 여기에 지금 연주가 지금, 어휴, 저도 마음이 이러고 있어요, 지금. 알겠죠? 네. 연주 같이 참여해도 돼, 알겠지? 솔로는 아예 알겠습니다. 네. 자, 솔톤을 유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마지막에 딱 오늘 끝내빠가 연주 알겠지? 연주까지 참여를 딱 해서 네 이렇게 나오면 음에서 바로 나갑니다. 안 돼요. 무섭잖아요. 그치, 제 감정이지, 그치? 내가 봐도 얘가 제일 빼고 하면 안 돼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한 팀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어요. 알겠죠? 올라오세요. 자, 어쨌든 fx가 일단 다항식인데 지금 중요한 건 다항식이라는 건 어떤 함수를 얘기하는 거죠? 나는 그냥 함수. 아니요. 그렇게 표현하면 좀 애매한 것 같은데 다항수가 뭐가 있어요? 2차식. 그렇죠. 1차식, 2차식, 3차식 이런 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결론은 얘가 이 문제는 이렇게 순서를 잡아줬어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네.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원래 이런 문제 실전에서 낸다면 이걸 얘기 안 했을 거야. 그냥 다음을 만족하는 fx를 구하시면 될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근데요. 봐봐. 우리가 만약에 2번만 풀려고 하더라도 이 문제의 시작이 얘를 풀고 얘를 풀어줘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관계식에서 다항식이 나왔죠? 네. 내가 궁극적으로 구하고 싶은 게 fx 맞죠? 네.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 fx를 구하려면 얘가 다항식인데 제일 먼저 궁금해하는 건 fx가 몇 차인지를 궁금해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1번 보기가 안 나와 있다 하더라도 얘만 모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첫 번째 의문은 뭐가 돼야 돼? 얘가 몇 차씩인가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봐봐. 너네들 일단은 응용력? 이런 걸 따져서 봐. 야, 도함수랑 곱한 놈이랑 그냥 함수의 x 제곱을 더한 놈이랑 같대요. fx가 몇 차였을까? 2차. 일단 예림이가 fx는 2차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요? 예림은 왜요? 왜냐면요. 했잖아요. 네. 자, 일단 예림이가 내가 볼 때 한 반쯤 찍은 건데 알겠죠? 정말 잘 찍었습니다. 왜냐면 2차인 거 가지고 확인해 볼게요. 야, 얘 몇 차냐? 2차를 미분했으니까 f-x 몇 차겠어? 1차. 얘는 1차일 거 아니야. 아니 2차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차를 찍었으니까 일단 찍은 거 확인만 하자는 거죠. 그러면 얘가 만약에 2차라면 얘가 몇 차야? 1차. 얘 몇 차야? 1차. 둘을 곱했으니까 몇 차야? 2차. 2차가 나오고요. 얘가 원래 2차냐? 2차랑 더 있으면 얘는 몇 차야? 2차겠네. 그렇지 않습니까? 되네. 그지? 3차 해봐요. 좌변도 2차고 우변도 2차 아니야. 자, 선생님 말죠. 선생님 3차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4차 알겠어. fx가 4차라면 도함수는 몇 차죠? 2차. 아니죠? 3차. 3차가 되겠죠? x 3승이니까. 그러면 얘가 3차랑 곱했으니까 몇 차야? 3차. 6차. 6차가 되겠죠? 네. 요거 이제 x 3승이랑 x 3승이랑 곱하면 6승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얘가 지금 4차였죠? 네. 2차 더 있죠? 이 식은 몇 차야? 4차식이죠? 6차식이랑 4차식이 같을 수 있어 없어? 달라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안 되겠네요. 그럼 찍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찍어야만 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왜냐면 어차피 되게 복잡한 함수는 안 나온단 말이야. 끼키야 뭐 1차 아니면 2차 아니면 많아서 3차 알겠죠? 네. 4차까지 되면 진짜 더러운 문제야. 알겠지? 그래서 보통 찍어도 쉽게 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정확한 이론적 접근을 하시려면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뭐냐면 fx 함수를 n차 다항 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이렇게 문자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지 모르면 문자를 잘 써먹는 게 수학을 잘하는 거예요, 사실. 알겠죠? 그러니까 애매한 상태에서 문자는 뭐 A, B, C, 뭐 자연수나 정수나 N, M 이런 걸 쓰는 거죠. 그러면 fx가 n차라면 도함수는 몇 차죠? n-. 그렇죠. n-1차일 거란 말이야. 이해됩니까? 네. 그럼 봐봐. 야, 여기 n-1차가 있을 것이고 여기도 n-1차가 있잖아. 네. 둘을 곱했지. 그러면 좌변은 몇 차가 있어? 좌변. 2n-. 좌변은 2n-2차가 되겠죠. 요거 이해됩니까? 네. 왜냐면 x의 n-1차랑 x의 n-1차랑 곱한 개념이니까 지수끼리 합이잖아요. 네. 이해되겠어요? 그럼 좌변은 2n-2차고요. 그 다음입니다. 우변이요. fx가 몇 차죠?
n차라고 이름 지었죠? 그죠? 얘를 n차라 치면 물론 n차가 1이면 이제 말이 안 되지만 알겠죠? 1은 아니라 치고요. 얘가 2차가 있으니까 더하면 최소한 n은 2보다 크거나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변은 몇 차가 되는 거야? n차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왜냐면 여기 n차가 있고 여기 2차가 더해져 있는데 얘가 만약에 2차라 하더라도 이건 2차식이고요. 얘가 만약에 3차라면요? 3차식이고요. 얘가 4차라면요? 4차식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최소한 n은 2보다 크다는 가정하에 알겠죠? 그러면 얘가 최소한 2차는 될 거란 말이야. 1차는 일단 대입 없이 말이 안 됩니다. 이게 상성 나오니까. 그래서 우변은 n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좌변과 우변이 같으려면 얘 둘이 같아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되겠어? 그럼 봐. 2n-2가 n이랑 같으니까 넘기면 n은요? 2가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즉 fx가 몇 차? 2차라는 걸 이거는 정확한 논리적 접근으로 깔끔하게 풀어낸 거죠.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술형이라면 이런 진행들을 해야 되겠죠. fx를 n차 함수라 친다면 f-x는 n-1차일 것이고 그때 좌변은 2n-2차고 우변은 n차니까 두 값이 같으려면 n은 2가 된다. 즉 따라서 fx는 2차 함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해되겠어?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fx 나왔어 이제. 이거 지워도 되겠죠? 그죠? 네, 별거 없잖아.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요 fx를 구하러 가야 되겠죠? 그지? 어떻게 하면 돼? 이 식을 이용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좌변과 우변이 같다잖아. 이건 그냥 수식 문제입니다. 자, fx가 2차만 알았죠? 그죠? 그럼 내가 fx를 그냥 무식하게 쓸게요. 다른 거 할 게 없어 사실. 알겠죠? fx를 이렇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넣겠습니다. 계수가 뭔지 모르니까. 그러면 도함수 뭐가 되죠? 2ax 플러스 b가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 뭐야? 대입 되겠죠? 계산 문제라네요. 대입하면 한번 2ax 또 대입이 들었다고 안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잘 하세요. 2ax 플러스 b 플러스 2 맞지? 됐어? 뭐가요? f-x가 a니까 여기 대입한 거야. 대입한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자, 우변은요 8fx 8ax 제곱 플러스 8bx 플러스 8c고요. 여기에 플러스 12x 제곱 마이너스 5가 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말이? 네. 자, 쌤이 전개합니다. 잘 보세요. 됐나? 그러니까 좌변과 우변이 같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치? 전개해볼게요. 봐. 전개할 때 잘 봐. 이런 것도 하나의 일종의 선형성입니다. 알겠죠? 선형적사고 알겠죠? 한 번에 하나씩. 얘 몇 차식이야? 2차식이죠? 그럼 함은 3개 있어야 돼. 2차항, 1차항, 상수항. 알겠죠? 자, 2차항은요 4a 제곱 x 제곱입니다. 그치? 그 다음 쌤 잘 봐. 네. 좋아요. 아주 좋아요. 네. 이런 게 계산 잘하는 거고. 그 다음요 b랑 얘랑 곱하면 2abx 맞죠? 네. 잠깐 적어놓을게. 2abx. 이거 항상 아니야. 1차항이고요. 자, 봐. b 플러스 2랑 2x랑 이걸 묶어서 봐야 돼. 왜? 이건 상수니까. 무식하게 하나씩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까? 배움티 냅시다. 상수항이니까 요렇게 곱하면요 2ab 더하기 4a의 x 맞죠? 이거 이해되겠어? 네. 봐봐. 2a랑 b 더하기 1을 곱했으니까 얘는 분배해준 거야. 2ab 4a의 x 됐나요? 앞에 이렇게 합치는 거 맞지? 뭐가 돼? 플러스 2ab 2ab요 4ab에 4a의 x가 있고요. 두 번째 항인 거죠. 됐나요? 마지막 상수는 뭐야? b랑 b 플러스 1을 곱한 거 맞지? b에 b 플러스 2가 상수항인 거야. 끝. 몇 개 항이 있는 거야? 3개 항이 있는 겁니다. 요걸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얘는 이제 오른쪽 거도 정리할게요. 봐. 오른쪽 겁니다. 2차항 여기 있죠? 맞습니까? 뭐예요? 오른쪽 하면 8a 더하기 12x 8a 더하기 12x 그 다음에 1차 여기 있네요. 플러스 8bx 더하기 마이너스는요 5가 되겠습니다. 이 되겠습니까? 오케이? 네. 자, 이제 각 나오겠죠? 하나씩 풀겠습니다. 잘 봐.
이 두 식이 같으려면 C가 어디 갔어요? 어디요? C. 그러게요. 네, 이게 아니었군요. 플러스 8C 마이너스 5네. 큰일 났네요. 그죠? 됐습니까? 자, 이 형 몇 개야? 하나, 둘, 세 개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요건 조금 어려운 문제 되겠죠? 자, 다시 갈게요. 2창의 개수가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뭐야? 4A 제곱은 뭡니까? 첫 번째. 8A 플러스 10이랑 똑같아야 되는 거 맞죠? 4약분의 1 나오겠네. A 제곱은 2A 플러스 3이니까 넘기면요. 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은 0이고요. 인수분해 쌤 하겠습니다. A 마이너스 3에 A 플러스 1이니까요. A가 얼마냐? A는 마이너스 1 또는 3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답이 지금 두 개 나올 필인데요. 지금 여기에 A의 부호는 안 나와 있습니다. 알겠죠? 이거 둘 다 가야 됩니다. 알겠죠? 문제가 좀 더 말끔하게 나오진 않았네요. 알겠죠? 여기서 범위를 딱 구분해 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실전 문제라면 범위를 구분해 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일단은 A가 두 개 나왔으니까 밀고 갈게요. 알겠죠? 일로 오세요. 선영아 첫 번째 상황은 A가 마이너스 1일 때부터 가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그 다음 식 뭐 있어? 두 번째 식 얘랑 얘 똑같은 거 맞지? 그지? 뭐야? 4AB 더하기 4A는 8B랑 같으니까 선생님 정해놓고 갈게요. 4 약분하면 AB 더하기 8거예요. A는 2B고요. 그죠? 2번 식이 3번 식은 뭐야? B제곱 플러스 2B가 8C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오케이. 다시 정리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됐나요? 나머지는 알겠습니까? 식이 더러운 건데, 식은 더럽지만 알겠죠? 뭐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fx가 2차량을 밝혔기 때문에 일반적인 식으로 대입한 다음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2창, 1창, 상속 비교하고 있는 거지. 자, 1창은 2창을 비교했더니 A가 두 개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답이 두 개일 거란 말이에요, 지금. A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잘 봐. 2번식이 얘고 3번식이 얘잖아. 그지? 맞아? 여기 대입해야지. A에 마이너스 1 집어넣어버리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은 2B 맞나요? 이렇게? 네. 됐습니까? 네. 넘기면요. 마이너스 1은 3B니까 B가 얼마요?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됐습니까? 아마 이 문제는 A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될 문제일 것 같네요. 식이 들어오지니까. 뭐 어쨌든 그런 조건 없으니까 할게요. 자, B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면 여기 집어넣어야 되겠죠. 9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는 8C 마이너스 5 맞죠? 맞습니까? 산소가 들어오야 아마 이쪽 진행은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진행은 아닌 것 같아요. 9분의 1 마이너스 9분의 6 8C 마이너스 5는 산소 셈이 할게요. 얘가 마이너스 9분의 5 맞지? 더하기 5 8C 맞죠? 맞습니까? 얘가 5가 9분의 45니까 9분의 42, 80이고요. C가 아주 드럽게 안 났네. 9분의 5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지금 라인이 두 개 가는데 주목! 선영아 A가 마이너스 1일 땐 B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C가 9분의 5라는 거 알겠죠? 이때 답은 뭐야 그러면? 여기 밑에 쓸게요 그냥. 답은 뭐야? fx는 A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제곱 B가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9분의 5였다. 답이 한 개 나온 거야. 알겠죠? 네. 오케이. 물론 이 답은 좀 많이 더럽습니다. 두 번째, 아마 이 문제 목적은 이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문제에 이거 오타가 좀 있는 것 같은데 A가 양수란 말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알겠죠? 그런 말이 일단 없기 때문에 답은 두 개가 맞습니다. 알겠죠? 가볼게요. A가 만약에 얼마? 이번에는 3이라면 그죠? 이건 산수가 어렵지 않을까요? 봐. 여기 마찬가지 대입합니다. 3 집어넣어버리면 어떻게 돼? 3B 플러스 3은 2B 맞지? 그지? 여기 대입한 거야. 넘기면 B는 마이너스 3 맞죠? 이해되었어? 그 다음에 또 어디였냐? C는요? 여기 넣어야죠? 그죠? 자, B가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3 넣어버리면 9 마이너스 6은 8C 마이너스 5 맞지? 됐어? 얘가 3 넘어가면 8은 8C니까 C 얼마야? 1. 거봐, 이쪽이 깔끔하죠? 이쪽이 아무래도.
따라서 이때 fx는 얼마입니까? 아, 3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 2번의 답은 두 개입니다. 이 문제 아주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 보입니다. 알겠죠? 산수가 들어온 문제였기 때문에 잘 정리할 필요가 있겠네요. 정리해보세요. 정리하세요. 1분간 숨 쉴 시간 드릴게요. 숨 좀 쉬세요. 자, 어디냐면 여기 93번 문제를 그만 풀어봤고요. 사실 이 미분법 계산 문제 중에선 제일 어려운 문제였다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계산 문제잖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요.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유형이 뭐라 적혀 있습니까? 로피탈 정리라고 적혀 있는데 요 내용이 여러분 교과 과정에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르게 푸는 풀이가 있어요.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푸는 풀이가 있는데 그건 아마 여러분들 학교 수업에서 학교 쌤들이 잘 설명을 해주실 거고 알겠죠? 그 풀이에 대한 이해는 필요하지만 그 풀이 방법이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그게 꼭 적용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쌤이 풀이는 도함수의 정의로만 할 거고 알겠죠? 그 다음 나중에 이제 여러분 중간고사를 보게 되면 그 서술형 대비를 위해서 그 학교 선생님이 푸는 풀이대로 풀이를 연습해야 되는 시기가 있을 겁니다. 알겠죠? 그 시험 대비할 때 알겠죠? 그때는 쌤이 그런 방식으로 또 풀이를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인 풀이는 로피탈의 정리를 하는데 알겠죠? 이걸로 모든 문제 풀 거야.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걸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태에서 학교 쌤이 풀어주는 즉 교과서에 정리되어 있는 해설지에 정리되어 있는 방식도 연습을 할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로피탈이야. 로피탈을 먼저 풀고 그 다음에 그게 되는 친구들이 좀 더 다양한 풀이 즉 서술형 대비를 위해서 다시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학교 시험이 끝나면 어차피 그 풀이는 안 할 겁니다. 왜냐면 로피탈의 정리가 가능한 문제는 굳이 그거 할 필요 없기 때문에 몰라도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쌤은 로피탈 정리로 이런 패턴의 문제를 풀 건데 이런 패턴의 문제가 뭐냐면 선생님 가보시죠. 뭐 이런 문제야. 예를 들면 94번 문제 보시면요. fx는 fx에 대해서 함수 fx에 대해서 여기 문제 띄워놓고 볼까요? 뭐 이런 패턴 문제요. 함수 fx에 대해서 f-a가 2일 때 다음 극한값 쓸 거 하시오. 요런 함수의 극한 문제에 대한 풀이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야 주먹, 내가 지금 fx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h가 0으로 하면 분모는 무한수, 그죠? 분자 h 빵 대입하면 fa 빼기 fa죠? 분자 뭐예요? 무한소. 무한수, 그죠? 그러면 무한수분의 무한수 맞죠? 네. 뭐 해야 돼? 식정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인수분해나 로피탈을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fx의 식이 뭔지 알아 몰라? 몰라요. 모른단 말이야. 그럼 이걸 원래 어떻게 푸냐? 원래는 이걸 도함수의 정의로 푸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우리는 이걸로 풀지 않을 거고요. 오늘 쌤이 로피탈의 정리라는 새로운 공식을 한 개 알려드릴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이 극한 문제를 로피탈의 정리라는 이 새로운 공식에 의해서 문제를 풀어버릴 거예요. 그럼 쌤, 얘를 도함수의 정의로 푸는 건 필요가 없습니까? 뭐 결론만 얘기하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학교 시험에서 서술형 때 이런 걸 요구하는 문제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는 알 필요는 있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알려줄 거냐면 처음부터 이걸 배우면 이게 좀 내용이 어렵단 말이야. 여러분 이해하겠죠? 그래서 이걸 먼저 배울 게 아니라 얘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게 만들어 놓을 거야. 그럼 이미 난 문제를 풀 수 있어. 알겠습니까?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태에서 학교 서술형 대비만을 위해서 이렇게 푸는 법을 연습할 겁니다. 나중에. 이해되겠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 학교 시험이 끝나면요? 그 다음 얘는 볼 필요 없죠. 얘만 가지고 풀 거야. 이런 류의 문제는. 그럼 선생님 도함수의 정의는 필요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다 그랬죠? 도함수의 정의가 쓰이는 문제 유형은 정해져 있어요. 그 문제 유형에서는 도함수의 정의를 쓸 거야. 근데 이런 극한 문제에서 쓰지 않을 거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쌤의 어떤 그 진행 방향이 이해됩니까? 그래서 오늘 로피탈을 배우면 이런 극한 문제는 앞으로 로피탈의 정의로만 풀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로피탈 정의가 뭐냐면 여기 정리할게요. 한영아 여기 봐봐라. 일로 와보세요. 노트 필기 하세요. 노트 필기. 노트 필기 하세요. 네, 로피탈의 정의입니다. 오케이? 내가 일단 결론부터 던지고요. 왜 결론이 중요하니까 알겠죠? 그 다음 증명을 해드릴게요. 자, 알겠어? 알겠냐고?
야, 쏘는다 어디 갔어? 야, 알겠냐고? 네. 보세요. 자, 뭐냐면 이런 거야. 봐봐. 리미트 x가 잘 봐. 로피탈의 정리를 쓰려면 좀 기본 전제 조건은요. 일단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요건 여러분 학교 교과서에 없어요. 알겠죠? 내가 그냥 알려주는 뿐이야. 이과 애들이 이거 배웁니다. 알겠죠? 문과 애들은 없어. 교과서 없단 말이야. 일단 딴 데 찾지 마시고 노트에 적어. 아니요, 짧아요. 이만큼 딱 이만큼. 알겠죠? 오케이? 자, 봐. x가 a로 할 때 좀 fx분의 gx를 구할 겁니다. 근데 fx와 gx는 미분 가능합니다. 선생님, 미분 가능한 게 뭔데요? 그건 오늘 좀 이따 배울 거 알겠죠? 일단 그건 냅두고 미분을 할 수 있다는 거 일단 알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내가 a를 대입했더니 봐봐, 이런 결과가 만족해야 돼. fa도 0이었고 ga도 0이었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런 분수식의 극한을 취하는데 분모의 a 대입 때 0이 나왔고요, 분자에도 대입할 때 0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 좀 전에 보여준 그 문제처럼, 알겠죠? 우리 여기 뭐 94번이나 이런 문제처럼, 알겠습니까? 즉 무한소분의 무한소분이 나온 거야. 기본 조건은 무한소꼴에서만 사용을 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즉 대입을 했는데 무한소분의 무한소가 나와버린 거야.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결론부터 얘기하고 증명한다고 해서 알겠죠? 우리가 극한값을 구할 때 대입한 게 무한소분의 무한소였어. 그러면 우리가 얘를 구할 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극한은 건들지 마시고 분모와 분자를 각각 미분하는 거야. 그럼 뭐가 돼? f-x분의 g-x 맞죠? 그죠? 이렇게 구해도 그 값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정리가 로피탈의 정리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적용한 거냐면 쌤이 여러분이 풀었던 문제로 예를 들어줄게요. 리미트 x가 잘 보세요. 1로 갈 때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입니다. 다음 극한을 구하시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자, 우리가 함수에 극한할 때 이런 거 많이 풀었잖아. 그지? 어떻게 풉니까? 분모 대입 뭐야? 분모 대입하면 무한소. 분자 대입하면요? 분자 대입하면요? 1 마이너스 3 더하기 얼마야? 무한소 맞죠? 무한소는 무한소 맞죠? 원래 너는 어떻게 풀었어? 원래 식점 인수분해 얼마죠? 원래 이렇게 푼 거 맞지? 약분 기억나지? 마이너스 맞습니까? 정말 잘 푼 거야. 이거 알고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이제는요 이렇게 풀게요. 극한은 건들지 말고 분모 미분하면 얼마야? 1 됐나? 분자 미분하면 얼마야? 2x-3이죠? 얘의 극한값을 구해도 그 값은 바뀌지 않는다. 이런 정리야. 그러면 요놈은 분수함수가 아니죠? 그냥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닌가? 다 얼마요?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했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선생님 지금 증명한 벤치에 결과만 얘기한 거야. 왜 이 결과가 중요한 거니까. 그걸 여러분 써먹을 거 아니야.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왜 이런 게 가능하냐면요. 자, 여기 증명을 가볍게 들어갈게 그냥했죠? 이건 가볍게 들어. 적지 말고 알겠지? 야, f-a가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정리해드린 도함수의 정의의 모양을 보시면 리미트 x가 a로 할 때 x-a분의 fx-fa 맞죠? 요게 요거 맞지? 여러분 노트 보면 있어요. g-a 마찬가지로 리미트 x a로 할 때 잘 들어봐. 이거 이해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영아 여기 잘 들어봐봐. 요거 잘 봐봐봐. 그래. 됐나요? 그럼 여기서 봐봐. 요게 요거라는 거, 요게 요거라는 거 알겠죠? 오케이? 선생님 증명을 시작해 볼게요. 자, 리미트 x가 a로 할 때 fx분의 gx라는 게 있습니다. 아, 내가 a를 보고 싶어. 근데 기본 조건은 뭐냐면 분모에 a 대입하면 0 됐죠? 분자에도 a 대입은 0 됐죠? 중요한 건 둘 다 0이 돼야 돼. 알겠습니까? 그럼 내가 이 식 갖다가 증명을 해서 장난을 좀 치겠습니다. 여기에 분모에도 0을 빼고 분자에도 0을 빼도 상관없지. 맞습니까? 그죠? 얘가 얘랑 똑같은 거 맞죠? 왜 하냐면은 증명을 하기 위해서. 이 식을 내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면 증명이란 게 이런 거야. 식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진행을 할 거야. 왜?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서요. 알겠죠?
근데 여러분이 보는 포커스는 뭐냐면 내가 잘못된 식 진행을 한 게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잘 봐. 얘는 아까 그 식과 똑같은 거 맞죠? 오케이? 잘 봐. 이거 그냥 이야기야. 너네가 할 거 아니야. 듣기만 하면 돼. 이해만 하면 돼. fx분의 gx는 빼기빵 쓰는 건 식이 아무런 지장이 없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빵은 결국 fa랑 ga잖아. 그럼 내가 위에는 ga라 쓰고 밑에는 fa라 써도 상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과 이 식 똑같은 거 아니야. 맞습니까? 내 얘기가 틀린 게 있는지 보란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야 내가 분모 문제에 x-a분의 1을 곱하겠습니다. 왜요? 응? 그 이유를 증명하는 거세요. 알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네가 이런 진행은 당연히 이유를 찾을 수 없죠. 왜? 나는 결론이 있으니까.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 이런 식 갖고 장난하게 치면 리미트 x가 a로 할 때 잘 봐. 이건 풀이가 아니기 때문에 알겠죠? 여러분들 이유를 찾기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만 하는 거야. 내가 잘못 진행한 게 있는지. 잘 봐봐. 이거 맞지? 맞아? 야 그러면 x가 a로 할 때 이 식은 우리 뭐라고 배웠지? f-a라고 옆에 적어놨죠? 맞습니까? 얘로 할 때 얘는 g-a라고 적어놨죠? 여기 맞습니까? 아 그럼 결국 이 식부터 출발해서 식 정리만 쭉 했더니 이 식과 똑같은 거네, 그지? 요 식을 내가 좀 더 우리가 파악하기 쉬운 식으로 적으면 얘는요 f-x분의 g-x에 리미트 x가 a로 갈 때의 값을 구한 값과 똑같은 결과 맞겠죠? 이해됩니까? 즉 결론 원래 식은 이 식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해되겠나요? 내가 진행한 식에 잘못된 식진이 없잖아.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건 증명이 되는 거지. 알겠나요? 물론 이런 증명은 여러분들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죠? 물론 기억하면 좋지만 몰라도 그만이고 알겠죠? 그래서 포인트는 로피타 정리를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뭘 잘해야 되냐? 이 로피타 정리를 사용하는 문제는 선영아 잘 들어. 이거 좀 어렵다. 합성함수 미분법이 졸라 잘 써요. 그래서 쌤이 이 로피타 정리를 쌤이 본과 친구들한테는 이게 신의 축복이라는 얘기 씁니다. 알겠죠? 복잡한 문제를 졸라 쉽게 풀어주는 공식이야. 정말 좋은 거예요. 알겠죠? 많이 써먹으시고 알겠죠? 오케이? 근데 중요한 건 이걸 써먹으려면 합성함수 미분법을 잘해야 돼. 근데 쌤이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합성함수 미분법 여러분은 교과서에 적혀 있어 안 적혀 있어? 안 적혀 있다고. 어디 가서 배우기 힘들다고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쌤처럼 이렇게 로피타 정리를 알려주시는 쌤들은 이것도 알려줄 겁니다. 왜? 이걸 모르면 이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봐봐. 예를 들어 쉬운 거 하나 가볼게요.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거 이런 식 정도는 교과서에 있어요. 얘를 미분하시오.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죠? 빡 때리면 5가 그지? 맞습니까? 네. 뭐래요? 5 안에 거 건들면 안 돼? 안 돼요. 안 돼. 몇 선? 4수. 4선. 선영아 오늘 무슨 요일이야? 오늘 그날이군요. 네,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합시다. 그 다음에 곱하기 뭐야? 얘 한 번 더 미분해야지. 3x 제곱 플러스 10x잖아요.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자, 로피타 정리에서는 이런 것도 쓰이긴 하지만 이것보다 더 잘 쓰이는 게 이런 거야. f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5 다음을 미분하시고. 잘 봐. 어떻게 돼? 합성함수 맞죠? 까면 겉에 거 까고 안에 거 건너면 돼, 안 돼? 안 돼. 잘 봐라. 문제 어려워지잖아. 안에 거 한번 더 까야지. 뭐가 돼? 2x 플러스 3. 감 잡았어? 자, 조금 헷갈리게 할게요. 주목. 선영아 주목. 잘 봐봐. 5 마이너스 x입니다. 합성함수 맞죠? 들어갑시다. 겉에 거 까고 안에 거 건드면 안 돼. 곱하기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보이십니까? 오케이? 한 번 더 갑니다. 그러면 f
A-2x 얘를 미분해냅니다. 선생님 A는 뭡니까? 야, 변수는 문제 주어져. X가 변수야. A는 상수야. 위에 문제 똑같은 거야. 미분하면 어떻게 돼? 겉에 거 까고 안에 거 건드리지 마시고요. 안에 거면 더 가면요? 마이너스 2입니다.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마지막 한 개만 더 할게요. 그러면 이런 거 하나 봅시다. F X제곱을 미분하시오. 이 어떻게 돼? 겉에 거 까고 안에 거 한번 더 까는 거죠. 됐습니까? 아, 미안, 한 번 더 할게요. 그러면 마지막에 야, AX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 A가 되죠? 그죠? 물론 지금 변수는 X라는 가정에 가는 거야. 변수 X야. 오케이? 요건 지금 3X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3 그죠? 예를 들어 봐봐. 야, fx가 2차식이야. 잘 들으세요. f1은 차수가 있어 없어? 없어. 이거는 숫자야. 이거 이해됩니까? 무슨 말이냐면 fx가 만약에 x제곱 플러스 1이라 치면 f1이라는 거 2라는 숫자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그냥 숫자로 숫자 상수 알겠죠? 여기서 얘기하는 a와 비슷한 거죠. 맞나요? 그럼 예를 들어 f1 곱하기 x가 있어. 이거 몇 차식이야? 1차식이죠. 그럼 얘를 미분하면 F1만 남겠죠. 요거 이해됩니까? 왜냐면 이거는 봐봐. AX를 미분한 거랑 똑같은 거야. A가 나올 거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예를 들어, 마지막입니다. 자, 맨날 마지막이네. 그럼 예를 들어 XFX를 미분하는 거랑 XF1을 미분하는 거랑 완전 다릅니다. 알겠죠? 얘는요, 몇 차식이야? 1차식입니다. 왜? X의 숫자가 곱해진 거야. 미분하면 F1 끝. 됐어요? 근데 얘는요, 고부인 미분이죠. 왜? X라는 변수와 fx라는 식이 곱해진 거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 앞에 것과 1, 뒤에 거 냅둬. 더하기 앞에 거 냅둬, 뒤에 것과 이런 식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식의 상황에 따라서 미분은 이제는 좀 유연하게 잘 처리를 할 수 있어야 이 로피타 정리가 비로소 빛을 발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걸 적용하는 문제는 조금 이따가 풀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가시죠. 이제 그만하고. 자, 이렇게 우리가 로피타 정리를 배웠는데 요 그 내용만 깔끔하게 이야기하면요, 내가 극한의 그 값을 구할 때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이 나오면 뭘 쓸 수 있다? 로피탈의 정리를 쓸 수가 있다고 했고요. 그 로피탈의 정리 내용이 뭐냐면 분모와 분자를 미분한 다음에 극한을 취해도 그 값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네. 자, 이리 오세요. 여러분, 변수가 바뀝니다. 쌤이 아까 예를 든 건 x가 다 변수였죠? 네. 자, 이제는 변수가 바뀝니다. 이리 오세요. 자, 94번 문제 보시면 지금 이 문제는 변수가 h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f-a가 2일 때 다음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알겠죠? 자, 문제 보시면 리미트 h가 0으로 한대요. 일단 이 식에서 변수는 뭐가 변수? h가 변수야. h에 대한 미분해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 변수 한번 할까? fa 플러스 2h를 미분하면 뭐가 되겠어? 이거 합성함수죠? 겉에 거 까고 안에 거 한번 더 까야지? 2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x 대신에 지금 h가 있는 거니까 a는 상수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제 풀이 순서는 이렇게 되면 돼요. 잘 봐. 자, h가 무한수로 하네요. 극한을 구하는 거 맞죠? 이걸 도함수의 정의 쪽으로 나중에 연결짓긴 할 건데 지금 그걸 하지 말고 좀 어려울 수 있으니 알겠죠? 지금은 그냥 극한 문제로. 그러면 분모 무한수 맞죠? 분자 대입하면 fa 빼기 fa니까 무한수 맞죠? 네. 무한소분의 무한수 맞죠? 로피탈의 정리를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무한소분의 무한수가 아니면 쓰면 안 돼요. 알겠죠?
로피탈 정리 자체가 무한소분의 무한솔에서만 사용 가능하니까. 그러면 분모 미분하면 얼마야? 0분의 H가 변수니까 미분하면. F-A 플러스 아 잠깐만요. 요거 미분하면 얼마냐고? 1 맞습니까? 그 다음 얘 미분하면 잘 들어. FA는 상수입니다. 이해되겠나요? 네. 이게 F1 같은 거 똑같은 거야. 이건 숫자는 숫자, 뭐 3 같은 숫자 아니야. 미분하면 딱 되겠죠, 그러니까. 맞습니까? FA도 미분하면 사라져요. 얘 미분하면 어떻게 돼? 겉에 거 까고 2 곱하기 2가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극한을 구하면 0 대입하시면요 2F 다시 답은 4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해되겠습니까? 뭔 0이야 내리마. F 다시 A가 얼마래요? 나와 있습니다. 문제 다 나와 있으면 나머지는 알겠죠. 다시 갑니다. 자, 여기 가볼게요. 자, 일단 대입부터 해. 분모 대입이 뭐야? 무한소. 분자 대입이 얼마야? 무한소. 그죠? 무한소는 무한소 맞죠? 그럼 뭐 하는 거야? 로피탈의 정의를 들어갑니다. 분모 미분해주세요. 1분의. 분자 미분하면요? 둘 다 합성함수야. 왼쪽 거 미분하면요? 겉에 거 까고 안에 거 더 까고 잘 봐. 마이너스에 겉에 거 까고 안에 거 미분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을 곱하면 플러스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H에 0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2F-A 더하기 F-A니까 얼마야? 3F-A가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답은요? 여기가 되고 있겠죠. 오케이? 여기가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걸 나중에 동화함수의 정의로 풀면은 그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지금 보면 분명 어려울 거야. 지금 보지 마시고 이 미분이 익숙해지면 그때 하세요. 알겠습니까? 지금은 로피탈로 갑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좀 더 복잡한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95번에 95번에 내가 팁만 드릴게요. 이 델타 X란 말이 있죠? 네. 그죠? 오케이? 이렇게 델타 X란 말이 있는 건 이런 뜻이야. 이게 X의 증가를 얘기하는 거 맞죠? 근데 우리가 왜 쌤 저번 시간에 왜 좌표를 잡을 때 여기 X가 X는 A가 있으면 H만큼 진행한 점을 A 플러스 H가 잡은 거 맞죠? 즉 이 H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X쪽 증가량 맞습니까? 그죠? 즉 우리가 사용하는 H와 여기 말하는 델타 X는 같은 의미예요. H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H로 그렇죠. 델타 X를 그냥 H만 보시면 저게 변수예요? 우리가 풀던 문제와 똑같은 겁니다. 이게 변수인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있는 그 밑에 문제 잠깐 얘기만 해보면 95번에 당황하지 마시고 알겠죠? 델타 X가 있지만 이 델타 X가 우리가 사용하는 H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식은 그냥 똑같은 거야. 리미트 H가 무한정으로 할 때 H분의 F 1 플러스 3H 마이너스 F로 같다는 의미. 알겠습니까? 우리는 델타 X 사용을 안 하는데 가끔 이 출제자가 델타 X 쓸 때가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거는 X축만큼 간격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H와 똑같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바꿔서 접근하시면 어렵진 않을 겁니다. 알겠죠? 풀어보시고. 오케이? 이해되겠어? 넘어가세요. 나머지는 여러분 다 풀 수 있을 법한 문제라 쌤이 건드리지 않고요. 뒤로 넘어가서 좀 더 복잡한 식들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 어디냐면요. 99번을 먼저 볼게요. 99번입니다. 몇 개만 쌤 풀어드릴게요. 99번입니다. 자, F'4, F-4가 2일 때 다음 값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극한 문제 푸는 거 알겠죠? 자, 극한식이 나왔네요. 분모 대입하세요. 뭐야? 0. 무한소, 그죠? 분자 대입하세요? F4 빼기 F4니까 무한소 맞죠? 로피탈의 정의를 쓸 수 있죠? 분모 미분하면요? 1분의. 분자 미분하면요? 얘 어떻게 될까? 얘는 빵 되고요. 얘 합성함수입니다. 지금은 X가 변수 아니야, 그지? 미분하면 어떻게 돼? 겉에 거 까고 안에 거 한 번 더 까. 요거 이해되겠어? 1 대입할게요. 답은요? 2F-1 되는 거야. 정리 되겠어? 네. 그러면 미안합니다. 1이 아니죠? 2를 넣어야죠. 잘못 넣었다. 2를 대입하면 4F-4가 되겠다. 그지? 오케이, 확인? 다음 뭐야? 8.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헷갈리는 문제 가볼게요.
100번 문제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풀어도 될 것 같긴 한데 100번입니다. 이건 식으로 가는 거 알겠죠? 다시 100번 문제입니다. 100번 문제입니다. 여기 오타가 좀 나왔네요. 여기 x가 마이너스로 가는 거예요. 수정을 좀 해주세요. 네, 좋은 교재일수록 이제 오타가 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수정을 해주시고 가보겠습니다. 자 x가 마이너스로 가는데요. 가보시죠. 네, 여기 익숙하잖아? 그죠? 그래? 자, 볼게요. 분모 뭐야? 무한소. 분자 대입하면요? 1 마이너스 1 더하기 1 마이너스 더하기 1 마이너스 0이잖아. 그러니까 분모가 0이면 분자도 0일 가능성이 거의 99.9%야. 왜냐면 예를 들어 극한 개념 잠깐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 예를 들어서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플러스 1보다 2x 이거 뭐겠어요? 0 마이너스 0 뭔데? 아니 마이너스 2요 아닌데? 마이너스 2 뭐하는데? 뭐하는데 할게요? 현재? 아니 0이에요 0한 표? 현재? 0? 0이야 0 3표 가보겠습니다. 나도요 5표? 알겠습니다. 자, 분모에 대입하면 뭐죠? 0 무한소분해. 분자에 대입하면 뭐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이네요. 분모는 무한소고요. 뭐한데? 분자는 실수네요. 뭐한데? 아 뭐야 나한테 그래? 나한번 안 했어. 여러분. 마이너스 있는 거야 마이너스가 있으면 부호는 일단 떼고 계산해야 되겠죠? 그죠? 왜요? 왜냐면 일단은 크기부터 봐야지. 무한소분의 2는 무한대가 아니야. 근데 선생님 그럼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 아닙니까? 그건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 게 얘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무한소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무한소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값이 정확히 플러스 무한소냐 마이너스 무한소냐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알겠죠? 마이너스 무한도면 이쪽으로 마이너스 무한대는 절대값이 뭐예요? 잠깐만요. 네? 마이너스 무한소면 뭐라고? 마이너스 무한대면 이쪽으로 그렇죠. 마이너스 무한대면 이쪽으로 무한대로 그럼 무한도잖아요 그게 무한소죠? 야, 그냥 거잖아 오케이. 축을 내가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가 0이에요. 우리가 x축을 얘기할 때. 왼쪽으로 커지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계속 가면 마이너스 100을 지나 계속 가면 0이야? 아니잖아. 그지? 뭐예요?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럼 마이너스 엄청 작은 거잖아요 아니죠. 극한을 얘기할 때는 크기를 얘기하는 거잖아. 마이너스 1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연락 거. 그 거리? 그렇죠. 맞습니다. 크기만 얘기했을 때.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방향까지 얘기하면 마이너스 무한대는 왼쪽 끝 나고요. 플러스 무한대는 오른쪽 끝이 맞는데 둘 다 크기라는 건 절대값 아니야. 크기는 둘 다 연락 큰 거란 말이지. 이게 됩니까? 그만 결론은 값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고 얘는. 야 이런 거, 야 옛날이 아니야. 재작년인 것 같은데요. 이런 비슷한 문제 나왔어. 똑같은 문제 나왔는데 비슷한 게 나왔는데 3점짜리 쉬운 문제로 3학년 모의고사에 6월 모의고사에 나왔는데 걔네들이 이렇게 풀었어. 봐봐. 뭐 이거랑 완전 똑같진 않은데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이렇게 할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얼마? 답은 1이죠, 그죠? 근데 걔네들이 이렇게 풀었어. 공부 잘하는 애, 뭔가 배우기 많거든. 보자마자 1분의 2다 이거. 미분하는 거야. 로피탈 정리 쓴 거야. 배우기다 보니까. 그래서 2분은 딱 틀려버려. 뭘 아는 거야? 기본을 무시하고 푸는 거야. 근데 그 학생이 푼 문제 중에 거의 100문제 풀면 90문제 로피탈 문제야. 이런 건 거의 안 나와. 근데 가끔 툭 내면 펄을 쑥 찌르는 거 알겠습니까? 거기 찔리지 마시고 항상 기본적인 접근 뭐야? 대입을 했을 때 무한소분의 무한소가 나와야 돼. 알겠죠? 그게 아니면 로피탈 쓰면 안 됩니다. 아니죠. 그 친구가 이제 하나의 문제 맞추기 위해서는 그 100번 중에 10번을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야. 90번은 다 로피탈 쓰는 문제니까. 알겠죠? 다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일로 오세요. 그래서 무한소분의 무한소 확인했죠? 그럼 얘는 뭘 쓸 수 있는 상태야? 로피탈의 정리를 쓸 수 있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분모 미분하면요 1거든요. 그죠? 분자 미분하면 10 곱하기 x의 9승 더하기 9 곱하기 x의 8승 더하기 8 곱하기 x의 7승 더하기 7 곱하기 x의 6승 더하기 6 곱하기 x의 5승 더하기 상수항 날라가서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예 1 대입하겠습니다. 이건 10 더하기 9 더하기 8 더하기 7 더하기
아, 그렇죠? 고마워. 마이너스를 집어넣어버리면요. 마이너스 10 더하기 9 마이너스 8 더하기 7 마이너스 6 되겠죠. 이해됩니까? 답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 되겠습니다. 이해되겠나요? 뭐 이런 문제입니다. 허접한 문제죠. 높이자만 잘 적용하시면 가볍게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제일 들어오고 있는 한 개만 더 풀고, 네, 그래서 뒤에 내용으로 두 개쯤 풀어야 되겠구나. 세 개쯤 풀어야 되겠구나. 로비탈은 무한속도로만 사용해요. 그렇습니다. 무한소문의 무한속골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공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넘어가세요. 약간 더러운 식을 다뤄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104번을 다뤄주면 요걸 이해하면 나머지 문제도 손쉽게 다 풀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요거 하나 가볼게요. 104번 문제입니다. 보시죠. 가볼게요. 자, 함수 fx가 x에서 미분만 할 때, 자, 사실 지금 우리가 그 내용 구성 순서상 쌤이 이제 순서를 좀 바꿨기 때문에 미분 가능하단 말이 아직은 무슨 정확한 의미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알겠죠? 하지만 어쨌든 얘의 값을 구하라는 건 맞죠? 자, 이번엔 변수가 누구야? H가 변수입니다. 식이 딱 봐도 얼마나 더럽죠? 잘 보세요. 자, H가 변수인데 분모의 대입부터 할게요. 분모 뭐야? 무한소, 그죠? 분자의 H에 0 넣으면 A 제곱 FA 빼기 A 제곱 FA 플러스 FA니까 0 맞죠? 무한소분의 무한소 맞죠? 그럼 뭘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로피탈의 정리를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러면 잘 보세요. 들어갑니다. H분의 아닙니다. 분모 미분하면 1분의 좀 길 것 같으니까 1분의 분자 미분합니다. 자, 봐. 얘는 고배 미분이야 아니면 그냥 한 개의 미분을 하면 되는 거야? 잘 보세요. A 플러스 H의 제곱이고요. 곱하기 FA인데 지금 변수는 H입니다. 그러면 FA는 이거는 식이야 그냥 숫자야? 이거 숫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는 이 2차식만 미분하면 되는 거 맞죠? 합성이에요? 합성이라고 볼 수 있죠. 정확하지는 알겠죠? 오케이? 근데 뭐 안에 거 미분해봤자 1이니까 곱하는 건 없겠죠. 합성이 맞습니다. 그냥 요거 한 개짜리 미분을 하는 거야. FA는 그냥 곱해져만 있는 거야. 요거 이해됩니까? 네. 이거는 건드릴 필요 없다고 곱해져 있는 거니까. 오케이? 예를 들면 3 곱하기 뭐 A 플러스 H의 제곱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3은 안 하는 그렇죠. 3은 안 하고 곱해져 있으니까. 이해됩니까? 즉, 잘 봐. 얘를 미분하면 여기 있는 FA는 어차피 안 건드릴 거야. 그러면 얘만 미분하면 되는 거 맞죠? 요거 합성함수야. 겉에 거 까면 2 떨어지고 안에 거 건들지 마시고 1승 맞죠? 안에 거 미분하면 얼마지? 1 곱하는 게 의미 없죠? 뒤에 있는 FA는 냅두시고 요거 이해됩니까? 마이너스 A 제곱은 그냥 숫자 아니야. 그죠? 그럼 얘만 미분하면 되는 거 맞죠? H가 있으니까. 그러면 겉에 거 까고 안에 거 미분해봤자 1이니까 곱할 필요 없죠? 오케이 끝. 여기 미분 다 하는 거야. 알겠죠? 이런 게 헷갈린다고. 꼼꼼하게 잘해야 돼.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H의 0을 대입해 주시면 H의 0을 대입해 주시면 2AFA 그죠? 마이너스 A제곱 F-A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H의 0을 대입한 거예요. 그럼 끝. 됐나요? 이런 거 산수가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잘 체크해 놓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 그 함수의 극한 문제에서 특정 문제 쉽게 풀 수가 있는데 왜 거기서 미정계수 문제 정리할 때 리미트 x가 1로 할 때 x-a분의 fx가 b이다. 이런 하나의 극한식이 4개 중 힌트 몇 개였죠? 2개 기억하십니까? 심심하면 노트 보세요. 2개입니다. 그때 첫 번째가 뭐였지? 분모 대입하면 0. 분자도 0이 돼야 되고 두 번째가 뭐였죠? 그래서 직접 극한값을 구하면 그게 그렇죠. b가 이렇게 써온 거냐. 그죠? 근데 직접 극한값을 구할 때 할 수 있는 패턴이 인수분해 아니면 유리화였죠. 맞습니까? 이젠 로피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유리화를 진행하는 걸 로피탈 못합니다. 알겠죠? 루트를 우리가 미분할 수 없으니까. 알겠죠? 하지만 인수분해는 이제 안 할 거예요. 로피탈 쓰면 돼 그냥.
무슨 말이냐면 봐봐. 식이 이렇게 나와있지? 그죠? 얘가 4개 주니트 몇 개라고? 2개라고. 한 개 적었지? 두 번째, 직접 극한값을 구하러 갑니다. 잘 보세요. 어차피 무한소분의 FA가 0대 되니까 무한소는 무한소가 맞죠? 그럼 내가 얘를 뭐 하면 되지? 로피탈 정리해서 1분의 F-X라고 적을 수 있는 거 맞죠? 그러면 A를 대입하면요? F-A 나오는 거 맞지? 이게 얼마네? B래. 이렇게 힌트를 가볍게 2개를 쭉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대입해서 보시면 답이 나오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걸 어디서 되는데? 저기식에서. 그렇죠. 이 식이 있을 거니까. fx식을 줄 거란 말이죠. 거기에 이제 요것도 대입하고 요것도 대입하면 된다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 선생님 무슨 얘기 하는 거냐면 여러분 감을 정확히 잡아드리기 위해서 이거 극한에서 했던 문제라서 뒤에 따로 안 넣는데 예를 들어요. 14페이지에 잠깐만 앞으로 올게요. 14페이지에 44번 페이지 잠깐 보고 올게요. 14페이지에 44번 가시면 봐봐. 예를 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리화를 하는 건 옛날에 배운 대로 그대로 풀어야 되겠죠. 근데 얘는 유리화가 아니라 인수분해 문제거든. 이제 이런 문제는 미분을 활용해서 풀면 쉬워지는 거 알겠죠? 잘 봐.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로 할 때 얘가 성립할 때 스톱 하나의 극한식이 준 힌트 몇 개? 2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첫 번째 분모 대입에 무한소죠? 분자 대입에 a 플러스 2 더하기 b 얼마야? 3. 됐죠? 두 번째 직접 극한값을 구하러 가는 거야. 원래는 여러분들이 b는 하고 넘겨가지고 대입해서 인수분 했잖아. 그것도 물론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알겠죠? 이제 좀 더 쉬운 방식으로 로피탈 정리 쓰는 거야. 그럼 분모 미분하면 얼마요? 1. 그죠? 분자 미분하면 얼마죠? 2ax 마이너스 2 맞죠? 마이너스를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 맞죠? 이게 얼마가 돼야 돼? 그렇죠.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훨씬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a는요 1 되겠습니다. a가 1이니까 대입하시면 b가 나오겠죠. 알겠나요? 그래서 유리화를 진행하는 건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알겠죠? 하지만 인수분해로 넘어가는 문제는 이제는 로피탈의 정리, 이제 미분을 이용해서 풀자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자, 빨리 갑시다. 그 다음 오늘 할 게 좀 있어요. 따라오세요. 나머지 문제들 풀어오시면 내가 풀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있는 이 로피탈 정리의 끄트머리에 있는 몇 번이죠? 잠시만요. 108번 문제와 109번 문제 잠깐 보세요. 108번과 109번입니다. 요 두 문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건 여러분들이 106번과 107번에 살짝 막히는 필이 좀 느껴지긴 하지만 안 건드리면 알겠죠? 풀어보시고 그 106번과 107번은 그 미정계 수법이 살짝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의 식이 힌트를 2개 주는 건데 그걸 이용해서 밑에 가서 구하는 거고요. 선생님 108번과 109번을 갈 건데 야 108번, 109번 이렇게 엮어가지고요. 별표 쳐놓으시고요. 암기라고 적어보세요. 암기. 이 문제 좀 외워주세요. 알겠죠?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응용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 풀이 나가는 말이야. 물론 또 이제 이게 응용이 잘 되는 친구들은 직접 또 그걸 적용해서 푸는 애들이 있는데 쌤 생각에 그건 좀 무리일 것 같고 알겠죠? 오케이? 봐봐. 함수가 나와있고 108번과 109번의 모양은 비슷해요. 요명 잡아. 함수가 나와있고요. n이 무한 들어가는 상태에서 n 곱하기 함수의 차가 나와있는 거야. 그 밑에 109번 봐봐. 109번 보시면 109번도 똑같은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알겠죠? 이해됩니까? 자, 요 문제 좀 잘 기억해 두세요. 요거 은근히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되게 단순한 계산인데, 알겠죠? 접근을 가닥을 못 잡으면 못 푼단 말이야. 알겠죠? 자, 얘는 어떻게 접근하는 문제냐면, 이런 거요. n분의 1을 t로 치환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요 문제의 모양새와 요 풀이법 하나만 이거 암기 좀 해달라고. 알겠죠? 저게 암기가 안 되면 접근이 안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거 문제가 나오면 이런 거는 뭔데? n이 무한 들어가는 상태에서 무한대 곱하기 함수의 차. 알겠습니까? 바로 풀지 마. 못 풀 거야. 알겠습니까? 못 푸니까 바로 풀지 마시고요. 치환해주세요. 그러면 봐봐. n분의 1을 t로 치환하면 n이 무한 들어가면 t는 얼마 나오는 거야? t는 0. 그렇죠. 리미트 t는 무한수로 가는 거 맞죠? 요거 이해됩니까? 봐봐.
n이 무한대면 무한대분의 1이 t니까 t는 무한수일 거 아니야. 이 말 이해됐어요? 수용 헷갈립니까? 됐어요? 봐봐. n분의 1이 t잖아 지금, 그치? 근데 지금 문제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 그러면 t는 무한대분의 1이라는 거 아니야. 분모는 무한대, 분자는 실수야. 이거 얼마야? 0. 무한수잖아, 무한수. 이만할 거 아니야.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t만을 적용하면 n이 무한대로 한다는 요놈은 t가 0으로 만들어 바뀌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있는 n 대신에 봐봐. 요거씩 정리하면 n 대신에는 t분의 1을 쓸 수 있겠죠? 네. 요거 이해됩니까? n분의 1이 t니까 n 곱하고 t 나누면 n은 t분의 1일 거 아니야. 그럼 봐봐. t분의 하나? n이 t분의 1이니까 이해되겠어요? t분의 f 2 플러스 t 마이너스 f 2라고 할 수 있겠죠. 정리되었어? 오케이? 응.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해되겠습니까? 이제 풀라고. 그러니까 쌤이 얘기한 건 이 식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를 어떻게 풀자고? 이렇게 치환하자고요. 그 뒤는 알아서 해 그냥. 알겠죠? 너네가 풀 수 있는 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런 걸 나왔지? 극한 문제 맞지? 어떻게 하면 돼? 분모 대입이 뭐야? 무한소. 분자 대입이 뭐야? 무한소. 뭘 쓸 수 있어? 로피탈. 로피탈 t가 무한소로 할 때 1분의 그죠? 그럼 까면 어떻게 돼? f 다시 2 플러스 t가 되겠죠. 그죠? 집어넣으면 f 다시 2가 되는 거 맞죠? f 다시 2는 어떻게 구하면 돼? fx 나와 있죠? 미분해서 2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답이 나오겠죠? 이해되겠습니까? 봐봐. f-2는요 식이 나와 있으니까 이걸 미분해서 2를 대입하면 답이 나오겠죠. 자, 되겠습니까? 그러면 끝. 오케이? 자, 근데 지금 네? 그렇죠. 똑같은 문제입니다. 왜냐면 모양을 너네 봐야 돼. 이건 응용으로 풀 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학을 정리하다 보면 개념을 잘 이해해서 응용해서 푸는 문제가 있고요. 혹은 계산을 많이 공식을 암기해가지고 막 진행을 해가지고 찾아서 푸는 문제가 있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문제 자체를 외워야 되는 특이한 문제가 있는 거야. 그게 이런 거예요. 알겠죠? 얘는 여러분들이 이 문제의 모양을 좀 암기해 두시고 접근법을 챙겨 놓으세요. 이해되겠습니까? 요 유형은 어쩔 수 없으면 이 두 문제 모양 잘 챙겨 두시고 내신이나 모의고사에 종종 출제가 되니까 잘 챙겨 놓고 연습하시고요. 자, 오늘 지금 시간이 미분 가능성을 건드리기 좀 어렵기 때문에 끝내지 않을 겁니다. 오늘 그 쌤 예상만큼 못 나왔기 때문에 한 유형만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미분 가능성은 쌤이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 뒤에 그 다음 유형이 32페이지에 32페이지 넘어가봐. 사이 건너뛰고 32페이지로 오세요. 잠깐만요. 아, 네. 저 시계가 엄마분요. 네, 이제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듯한 생각이 드는군요. 저 시계 알겠습니다. 네, 야, 오늘도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 여러분들 109번까지만 풀어오세요. 알겠죠? 그리고 지금 뒤에 그 유형을 했으면 하는데 네, 어쨌든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번 주 토요일날 마찬가지 뭐 선영이야 이제 문제 풀 수업이 있을 것이고 나머지 친구들 2시까지 나오셔서 테스트에 참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번 주부터 이제 학교가 시작됐으니까 그러면 시험 이제 금방 다 온단 말이야. 그럼 중간에 또 추석이라는 또 그죠? 이 텀이 껴있기 때문에 제대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테스트 때 참석 해주시고 테스트 때 참석 못하는 친구들은 내가 그 어머님이나 아버님이나 부모님과의 어떤 통화를 노력을 해볼 거고요. 정 안 되면 문자로 남겨서 알겠죠? 통보를 좀 할 계획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참석을 해서 됐습니까? 테스트 보시고 끝나고 질문하시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